오늘 뉴스를 보면서 신문 쫙 기사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기사를 보면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서 오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기사 내용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 자영업자가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올린 글 때문에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게시한 글에서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 애들은 제발 쓰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20대 아이들 여러 번 되었다. 점점 더해지는 것 같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라고 글을 썼습니다. 요즘 너무 진짜 심한 것 같다라고 글을 시작하면서요. 20대한테 책임감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단 1인이면 1인분만 하면 되는데 0.5인분밖에 해주지를 못한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0.5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갈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또 일을 못해도 되니까 기본적인 예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없어서 참 아쉽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불러서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쪼르르 집에다 말한대요. 그러면 부모한테서 사장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은 부모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마치 학부모 상담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돈을 주면서 왜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다. 기업에서 20대 채용을 왜 안 하고 경력직만 뽑는지 알 것 같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알바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을 채용하다니 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발 오냐오냐 아이들을 키우지 말라라고 쓴 소리를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이야기가 많았죠. 갈라치기다.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20대들 쓰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남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워낙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규 교사는 아니지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기간제로 바로 취직을 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일을 하다가 한 달 일하고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왜 그만뒀지? 라고 의아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를 알아본 즉슨 그 선생님이 너무나 선생님 역할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만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왔는데 다음 사람도 한 두어 달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그냥 임용고시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정말 그 기간제 선생님을 구한 선생님이 몇 번이나 삼고초로 해서 아이들이 담임도 많이 바뀌고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활기록부 쓰는 것도 도와주고 시험 문제도 대신 내주고 하면서 겨우겨우 학년 말까지 버텨서 끝에 얼마를 안 두고 진짜 임용고시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책임감 없이 놔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반에는 담임 선생님이 1년 사이에 3번, 4번 바뀐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휴직을 했던 담임 선생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을 대타로 온 선생님들이 20대에서 3번, 4번 바뀌면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한 달 만에 그만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게 힘들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라는 게 안 힘들다, 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정말 대학 졸업하자마자 기간제로 온 거였어요. 학교 돌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서 옆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기존의 경력자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대신 해주다시피 일을 진행하고 학년부장님들이 다 아이들을 그 선생님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기 제자를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걸 보면서 저희가 모두 의아했습니다. 아, 이게 힘들면 정규교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정규교사가 하는 몫의 정말 3분의 1밖에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경력도 없었고 익숙하지도 않았고 담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그걸 못 버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코딩 학원 원장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코딩 학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코딩 학원을 지금 20년대 운영 중이래요. 그런데 코딩이 핫하게 뜨고 개발자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20대들이 배우러 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은 정말 잘한대요. 코딩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에는 정말 능숙하대요.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 안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녹아내는 그런 개념이 없이 기술만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너무 걱정이다. 본인이 코딩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로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빠르게 인간의 세대를 침투해 오고 있고 침입을 해서 아이들이 도대체 버틸 수 있을까라고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는데 사람은 그렇게 책임감도 의식도 없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 의식적인 정신을 심어 주었던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주었던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는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죠. 부모에게 직장이 일인 것처럼 아이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데 아이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요, 시험 전날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율학습을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 전까지 진도를 다 끝냈고 지금 진도를 나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또 굳이 수업을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자습 주세요, 자습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전날은 하루 종일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 2교시 정도에는 자습을 즐겁게 즐깁니다. 그러다가 3, 4교시, 5, 6교시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선생님을 붙잡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습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공부를 차근차근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에서 설명해주고 숙제 내주는 것만큼 그걸 따라가는 건 해봤지만 자기가 내일 시험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얼만큼 몇 시까지 무엇 얼마큼의 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 세우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자습 시간이 지겹고 힘겨운 시간일 수밖에 없죠. 역으로 그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내 할 일을 끝까지 해내본 그 경험들이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한테 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라 라고 하고 나서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 본인이 계획한 내용과 양을 제대로 해내가는 것이 책임감의 원천일 텐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이가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피곤할까봐, 뭐 하면 뭐 할까봐 다른 것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를 연습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계획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 몫이어야 아이가 커서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의식을 넣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부분은 부모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 다음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정해준 데서 왔겠죠. 요즘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인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마, 어떤 인강을 들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인강 사이트가 굉장히 잘 나가. 그 사이트에서 수업을 듣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라고 하면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사이트, 그래서 가장 비용이 비싼 사이트에 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많이 들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예요. 그것도 일가견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선생님보다도 내가 이해가 잘 되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뭐 웃기거나 억지로 수업에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잔소리하는 유형도 나한테 쏙쏙 귀에 들어오는 유형이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은 맞는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부분을 생각 없이 따라한다면 거기에서 자기 주체성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폭력 교육을 한대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주위 친구한테 행동하면 학교폭력이야. 주위 친구가 싫어하는데 뭐를 강요하면 학교폭력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친구를 사귀어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서로 나를 밀쳤을 때 왜 밀쳤어?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풀어나가면서 그러면 친구가 싫어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친구가 나를 밀쳐. 그러면 학교폭력이네. 나는 저 아이를 학교폭력을 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뭐 학교폭력 사안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우리도 그랬지만 부딪힌 일들이 많고 아이들이 서로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갈등을 겪어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그랗게 안전한 공간에 넣어두고 부모님이 오히려 더 그건 학교폭력이야. 너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건 친구도 아니야. 손절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과연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내는 그런 사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20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 10대가 더 잘하고 그 코로나 세대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과 사회 경험을 잃었던 아이들이 20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이한테 정작 내가 부모로서 줘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대가 책임감이 없고 10대는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내 아이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한 명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연대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로서 그럼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대 이야기 참 많아요.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20대들은요. 그렇지 않은 20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기꺼이 연대하고 그럴 줄 아는 20대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고 연대하면서도 자기 책임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오늘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